Yes, I represent the Statue of Lady Liberty of Freedom. They're rolling it all out. I mean, he's doing some great things.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며칠이 되었는데도 잘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오늘 방송을 건너뛰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워낙 지금 여기 이슈가 계속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이야기를 다뤄야 하고, 이번 주에 제가 CPEC이라고 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행사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전달하고, 또 동영상 찍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분들한테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주의 세계 전파,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번 CPEC 행사를 다녀왔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우리가 주목하는 건 주로 경제 이슈였어요. 관세,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강조한다. 보호무역주의다라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물론 그런 부분이 강하긴 한데 이것이 약간 문화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온 계기였습니다. 이번 CPEC 행사가요. CPEC 행사는 보수 정치의 슈퍼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레이건 때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에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축제와 같습니다. 이 보수주의 지지자들의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어젠다를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지지자들이 같이 이제 축제니까 흥겹게 어울리면서 이제 서로 세를 규합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아주 의미가 남달랐지요. 2024년 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특히 지난번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난입 사건으로 감옥에 가거나 했던 사람들까지 일제히 사면되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번 축제에 다 같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열띠였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지만 다들 뭐랄까 미디어 쪽에 앉아 있는 미디어 부스가 따로 뒤쪽에 있었어요. 일반 지지자들은 앞에 있고 미디어 자리는 저쪽 뒤쪽에 이렇게 따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뒤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미디어 관계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에 일어나서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어떨 때 노래가 나올 땐 춤을 추기도 하면서 굉장히 모두 다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미디어 부스는 이제 복도를 따라서도 많은 부스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보통의 그런 행사라고 하면 아마 주요 매체들도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도 있을 수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을 수 있고, CNN이나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따로 부스는 아예 안 차린 것 같아요. 미디어 이런 부스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보수주의 지지자들, 그런 유튜버 아니면 팟캐스트 진행자, 이런 사람들이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뉴스맥스라고 하는 현재 트럼프 정부 지지자들의 큰 후원을 받고 있는 이 매체가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벤스 부통령, 장관들, 거의 모든 장관들 다 왔고, 머스크도 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밀레이니, 폴란드 두다, 이런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그 모든 트럼프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즐기는 그런 일종의 마가 집회와 같은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즐기는 그런 모습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보는 즐거움, 재미가 있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다른 외신에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눈길을 끌었죠. 아까 나온 그 트럼프라고 쓰신 분들하고 이분하고 아마 서로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또 이제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가치를 이제 설파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분의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그 코스프레를 한 이유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로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입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또 가운데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인데 다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가면을 쓰고 꼭 나란히 다녀서 쌍둥이처럼 또 많은 이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이 메인 스테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날 단상에 올라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여기 제가 찍은 데가 이제 미디어의 맨 앞줄이었고, 이 앞에는 전부 다 이제 일반 지지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 모습 잠깐 보실까요?
네,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뭐 I love you 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사실 앞에 하는 얘기가 자꾸 끊어져서 잘 안 들릴 정도로 지지자들의 이 열띤 환호성이 굉장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많이 언급을 했죠. 뭐 관세로 많은 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여러 번 관세 언급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5번이나 했고요. 또 과거에 미국이 부유했다. 관세 덕분에 부유했다고 했는데 1870년부터 1913년까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찍어서 그때 우리는 부유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이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금씩 했습니다.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다소 좀 노골적인 발언들, 지원 대가를 받겠다. 희토류, 석유든 뭐든 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한 자금이 미국은 그냥 생돈을 줬는데 유럽은 대출을 해줬더라. 바이든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제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서 다 받아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역시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또 이제 지지자들의 발언 관료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봤을 때 제가 가장 이 CPEC 전체를 관통하는 아젠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미국 내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의회 의사당 난임 사건에 대한 그런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미국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그 부분에서 싸우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 전날에 했던 것인데요. 메모랜덤에 서명을 했는데 빅테크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정확하게 이제 빅테크를 보호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하나를 서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상호관세 조사하라고 할 때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었느냐면 지난 21일에 서명했을 때에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라. 그래서 그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지난주에 JD 벤스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을 향해서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죠.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경제 정책과 연결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나치 활동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에 나치를 찬양하거나 하는 것은 빅테크에서 당연히 검열하고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요. JD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날에 21일 날 와가지고 여기 CPEC에서 발언했는데 그 발언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발언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를 연장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 스스로 셀프 디펜스를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주로 연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귀에 꽂힌 부분은 우정의 기반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우정이라는 말은 이제 동맹인 거죠. 동맹은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만 동맹이지 그 말을 이제 뮌헨 때 했던 말이거든요.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만 우리가 동맹이다.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국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서로 다양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또 입을 다물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공유된 가치관이 아니다. 우리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벤스의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국은 유럽과 동맹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동맹에도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동맹의 강도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일을 겨냥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나치의 발언을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발언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체포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체포된 사람의 사례를 들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그런 검열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크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류의 표현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사회의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특히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과 그리고 그 모든 지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의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앨리스 스토파닉이라고 하는 주 UN 미국 대사 지명자입니다. 유엔에 이제 미국이 유엔에 보내는 그런 대사입니다. 근데 아직 그 청문회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명자 상태이지만 아마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발언도 듣다가 보면 이제 좀 귀에 꽂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엔을 바꾸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서 무분별하고 또 반유대주의적이며 반미적인 지출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면서 도지가 필요한 것은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보내는 모든 돈이 실제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는 설립의 사명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죠.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는 유엔을 타깃으로 생각하고 유엔의 현재 구성 방식을,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꿀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식의 발언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앨리스 스토파닉은 상당히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지명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엔 대사를 지명하는 일은 그렇게까지 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주 초기 단계 지명자 중에 있었던 배경에는 유엔에 대한 구상이 대선 전부터 트럼프 팀 내에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구상이 들어 있었고, 사실 지금 벤스가 하는 말이나 트럼프가 하는 말이 꽤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발언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브먼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 다른 외국 정상들이 이날 행사에 많이 왔었는데 뭐 밀레이도 왔었고 뭐 두다도 왔고, 지금 보시는 분은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직접 오지는 않고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지배계급과 주류 언론이 구대류 유럽에 미국 자유주의 좌파에 나쁜 걸 가져왔다고 설명을 했어요. 가장 무모한 이론을 수입하고 복제했다고 하면서 그 지배계급이 누구냐면 뮌헨에서 벤스의 연설에 분노한 바로 그 엘리트들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벤스의 이야기를 지지를 하면서 벤스가 하는 말은 더 깊은 것이었다. 그 말은 정체성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럽의 역사적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 다 붙여놓았는데 자세히 해석해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정치인들은 다 지배계급이고 그 지배계급은 미국 좌파의 나쁜 걸 가져와서 유럽에다 심었고, 유럽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며 유럽의 역사적인 역할과 사명은 이거 아니고 원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되찾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날 근데 이 10팩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벤스 부통령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전 세계로 펼쳐져야만 하고, 펼쳐지도록 하는 데에 이제 기여하는 사람들은 혁명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왼쪽에 보시는 것은 스티브 배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뭐 직함이 뭐냐고 자꾸들 물어보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무슨 직함이 필요하냐, 그는 패트리어트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사람들 막 화나서 그랬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월달 사진이고, 왼쪽에 스티브 배넌 사진이 이번 행사에서의 사진입니다.
배너는 지금 이제 워룸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약간 사상적인 지도자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의 삼선 도전을 말하면서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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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중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답을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한 거죠. 근데 그 격려가 바로 나치식 살루트라서 나치식 격려라서 또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도 지난번에 저걸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 논란을 잘 알고 있는 배넌이 다시 한번 이런 격려를 또 한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그런 인상을 주었고요.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도 약간 이제 소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의 RN이라고 하는 그 국민연합 여기도 약간 이제 극우파로 분류가 되죠. 거기에 지금 바르델라라는 굉장히 젊은 29살짜리 바르델라 대표가 와 있습니다. 젊고 잘생긴 그런 대표입니다. 근데 이 바르델라 대표가 나는 그걸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설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나치의 독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걸 내가 용인할 수는 없다고 확 가버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배넌이 조롱을 했습니다. 바르델라는 너무 그냥 프리티보이다. 잘생기긴 했거든요. 프리티보이다. 프랑스를 통치하기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시팩에 모인 세계적 혁명의 지도자들은 그를 겁쟁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넌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몇몇의 트럼프를 둘러싼 이 몇몇의 세계적 지도자들이 혁명의 지도자들로 평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도자와는 굉장히 다른 이것이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 이런 식의 표현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들은 이 가치관을 위해서 공동으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 이 사진도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었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남자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입니다. 경제난을 근절한다면서 이제 원래 자국에서 전기톱을 들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경제난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날도 또 그 이 체인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머스크한테 넘겨줬더니 머스크가 이제 이거는 관료주의를 위한 전기톱에 이렇게 관료주의를 찍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 관료주의를 찍어내는 부분은 많은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뭐 얼마나 방만하게 쓰였겠습니까? 그게 사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방만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이제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핵무기 관리자들을 이제 실수로 해고했다가 한번 왕창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핵무기 관리자들도 그냥 일괄적으로 잘라버린 거죠. 그랬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뭐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적국에 넘어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USAID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많은 소프트 파워를 잃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시팩에서 또 이제 많은 한국인들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한국의 부정선거론이 여기까지 진출한 부분이었습니다. K시팩이라고 한국 보수주의 연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선거는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하는 자리에 이 행사 자리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고요. 그래서 미국 측에도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상 위에 올라와 가지고 뭐 많은 발언들을 했고 증거가 이미 많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날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았을 때 이분들은 두 가지 전제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이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실제로 한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상황하고 또 한국의 상황은 또 다른 부분이 있고 한국의 선거 관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이런 주장이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한마디를 하실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